네, 안녕하십니까. 데이터베이스 강의를 맡은 이주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SQL 구급과 관련된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SQL 구급 세 번째 과정이고요.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 프로시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트리거 및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덱스의 필요성과 특징을 알아보고요. 직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요. 프로시저의 목적을 알아보고요. 직접 실습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트리거 하고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실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인덱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재는요, 240페이지를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DBMS가 사용자가 만든 테이블을 저장 장치에 저장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검색하고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DBMS에서는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검색하는지에 대해서 이번에 좀 알아보는데, 결국에는 DBMS에서요, 테이블이 저장되는 이 공간은 물리적인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되는지, 그 다음에 하드디스크에서는 어떻게 데이터를 찾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리적인 구조, 저장 장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인덱스의 기본 구조인 비트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인덱스 기본 구조인 SQL 서버에서 사용되는 인덱스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생성하고 검색하는 방법하고요. 인덱스를 재구성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4-7 교재 241페이지에 있는 그림은요, DBMS 질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DBMS도 모든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사용자 툴이라는 것이 있고요. 사용자 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SQL 서버 매니지먼트 스튜디오 계속 실습을 많이 했었죠. 이러한 툴을 가지고 질의와 DBMS에 관련된 응답을 하는데요. 이런 것은 지금 사용자 OS 기반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요, 이러한 사용자 툴에서 하는 명령어들이 이렇게 DBMS를 소통을 하게 되죠. 처음에나 저희 배웠던 DCL이나 DDL, DML과 같이 데이터를 디파인하는 랭귀지와 데이터를 매니플레이션 하는 랭귀지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SQL의 DBMS와 소통을 하는 것이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고요. 이렇게 SQL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인 작업 툴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SQL 문이 DBMS를 통해서
작성이 되고 조회를 되고 하고 처리됩니다. 하지만 이 DBMS도 OS 위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요. OS 결국에는 이 컴퓨터라는 이렇게 OS와 CPU와 메모리, 그다음에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되고 조회되고 명령어 처리되는 이러한 물리적인 저장 장치에 종속적이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즉 데이터가 보조기억 장치에 어딘가에 다 저장이 되면요, 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파일의 타입에 따라서 OS가 컨트롤을 하게 되고요. 그 저장되어 있는 값과 주소 값이 매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SQL, DBMS에 따라서 어떤 특정 타입으로 매핑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물리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보조기억 장치에 파일이 저장되어 있지만 어디에 어떻게 저장되어 있는 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게 만들어주는 것이 DBMS 또는 OS에서 실행된다라고 이용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DBMS가 실제적으로 테이블과 릴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고, 테이블에 있는 열과 행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보조기억 장치의 어느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약속은 DBMS와 OS, 그 다음에 커널, 파일 시스템의 커널의 어떤 특정 규칙에 따라서 매핑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점은요, 실제 데이터가 저장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이 보조기억 장치, 즉 하드디스크나 SSD, 솔리드 시스템 디스크죠. USB 메모리 등과 같은 보조기억 장치라는 거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치는 하드디스크이고요. 하드디스크는 원형의 플레이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플레이트 판들이 여러 개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플레이트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트랙으로 이렇게 나누고요. 트랙이라는 것은 이렇게 동심원처럼 이렇게 다른 것이 트랙입니다. 트랙으로 나뉘고요. 그 다음에 트랙은 몇 개 다시 이렇게 섹터라는 부분은 이렇게 각각의 영역을 이렇게 나누는 것이 바로 섹터입니다. 이렇게 트랙과 섹터로 나뉘고요. 원형의 플레이트에서는요, 초당 이제 빠른 속도로 이 플레이트를 돌리고 회전시켜야 되는데, 이 회전하는 플레이트에서 뒤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위치시키는 이렇게 암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엑서스 암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엑서스 암에서 이 헤더라고 하는 이 위치에서 헤더가 접근해서 원하는 요 데이터 위치에 땅 찍으면 요 부분에 0과 1의 값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저장되고 있는 값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원리죠. 하드디스크에서 저장돼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데 걸리는 보통 시간은 이렇게 그 플레이트가 돌아갈 때 모터에 의해서 분당 회전하는 이 RPM이 있고요. RPM이 얼마나 빠른지. 그다음 디스크를 읽을 때 엑서스 이 암이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
얼마나 이렇게 지연되는지 레이턴시 타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 데이터에서 주기억 장치까지 읽어오는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뒤에 자세한 하드디스크 구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하드디스크의 물리적인 모양은 이렇고요. 이렇게 하드디스크에 이렇게 이런 판들이 하드디스크의 판들을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동그란 이렇게 판들이 있죠. 이런 것이 플레이트라고 하고요. 이렇게 동심원처럼 이렇게 돌아가는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트랙입니다. 마치 육상 트랙과 같죠. 육상 트랙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트랙이 이제 돌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영역이 이렇게 나눠진 부분이 섹터입니다. 이렇게 섹터고요. 여기서 이제 플레이트를 돌려주는 것이 스펜드 모터고요. 이렇게 이 데이터를 읽어드리는 부분이 헤드고요. 헤드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어 부분이 이제 이 팔처럼 로봇 팔처럼 생겼다고 이제 하여 엑서스 암입니다. 그래서 엑서스 시간은요. 엑서스 실제로 요 부분이 탐색할 수 있는 시간, 헤드를 트랙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시간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모터를 빨리 돌려주는 이제 회전 지연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엑서스 암이 이동된 다음에 이 물리적인 장치와 메모리까지 읽어드리는 시간, 뭐 여러 가지 뭐 버퍼든 아니면은 시스템 뭐 이 자원이든 뭐 CPU든 메모리든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요소가 있겠죠. 이렇게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시간은 이렇게 식 타임하고 레이턴시 타임하고 데이터 전송 시간이 액세스 타임이다라는 수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뭐 기본 구조 학에서는 뭐 이렇게 쉽게 이해하는 거고요. DBMS가 하드디스크에 저장하고 읽어올 때는요, 이 근본적인 속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디스크에서 헤드를 통해서 메모리까지 컴퓨터 주기억 장치까지 읽어드리는 시간하고요. 기본적으로 컴퓨터에서 연산 속도, 메모리와 CPU가 작동하는 속도는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로 읽어드리는 시간까지는 차이가 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뭐 모터, 요즘엔 이제 SSD 때문에 좀 속도는 더 빨라지긴 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보조기억장치에서 주기억장치 또는 주기억장치와 CPU 간의 성능 수행 속도가 기본적으로 디스크의 액세스 속도보다는 확실히 빠르기 때문에 디스크의 액세스 속도는 느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디스크는 메모리보다 1000배 이상 느리고요. 이런 속도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메모리에 이제 버퍼라는 공간에 보조기억 장치의 일부 데이터를 올리는 캐시, 메모리 버퍼 캐시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메모리 버퍼 캐시를 논리적으로 구성한 다이어그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그림이 SQL 서버와 메모리 버퍼 캐시와의 관계던데요. 데이터의 삽입이나 갱신이 작업한 이후에 버퍼 캐시의 데이터를 갱신하고 수행 내용을 로그 캐시라는 곳에 담는 형태인데요. 이런 로그 캐시와 버퍼 캐시의 일부 내용을 순서대로 기록을 하고 로그 캐시의 트랜잭션을 기록한 다음에
이 로그 캐시에 있던 내용을 주기적으로 라이팅하는 형태가 로그 파일에 저장이 되고요. 실제 버퍼 캐시에서 저장되어 있는 이러한 그 값들은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MDF 파일이나 NDF 파일에 실제 데이터 값이 저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도를 위해서 메모리 풀에서 사용을 하고요. 일부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보조 기억 장치에 있는 MDF 파일이나 NDF 파일로 변환이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어떻게 중간에 이제 어떻게 변환을 어떤 규칙에 따라 변환을 하는 거냐라는 것은 DBMS의 로직에 따라서 여러 가지 로직에 따라서 이렇게 좀 서로 다르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디스크에서 저장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물리적 저장 중에 하나고요. 데이터 파일과 이제 트랜지션 로그 파일이 있는데 쉬운 것부터 좀 살펴보면요. 각각의 트랜지션 로그 파일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메모리 버퍼 캐시에 있는 트랜잭션 로그를 무조건 메모리 버퍼에 찍어 놓는다고 하면요. 실제로 데이터 트랜잭션이 일어났던 모든 로그 파일들을 저장해 놓는 겁니다. 그래서 발생한 트랜잭션에 대해서 모든 로그를 저장하고요. 데이터베이스마다 최소한 하나의 로그 파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권장되는 확장명은 LDF라는 겁니다. 즉 DBMS에서 저장되거나 삭제하거나 트랜잭션이 발생했던 모든 로그는 트랜잭션 로그 파일이라는 형태로 남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에 대한 모든 기록은 별도의 파일로 이제 저장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파일의 형태는 SQL 서버일 경우에는 MDF라는 주 데이터 파일로 구성되어 있고요. NDF 파일은 보조 데이터 파일입니다. 주 데이터 파일은요, 데이터베이스의 시작 정보를 포함해서 데이터베이스의 나머지 파일을 모두 가리키고 있고요. 사용자 데이터와 객체에 대해서 다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모든 파일은 MDF 파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조 데이터 기억 파일은 NDF라고 해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정의 데이터 파일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정의한 데이터들을 임시로 저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시작 정보와 객체 정보, 시스템 정보, 모든 객체들을 다 저장하는 것이 MDF고요. 사용자가 정의한 이런 파일들은 NDF에 저장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디스크에 저장되는 데이터 파일은요, 인스턴트라는 단위로 이제 공간에 할당이 되는데, 익스텐트죠. 익스텐트는 보통 8개의 공간에 할당이 된다고 합니다. 페이지는 SQL 서버에서 이제 가장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저장 공간이고, 페이지는 약 8K 바이트의 크기를 갖는다고 합니다. 페이지는 모든 영역에서 최소 단위 사용하는데요. 데이터 입출력 및 버퍼 캐시 영역 모두 페이지 단위로 읽기하고 쓰기를 하죠. 그래서 각각 페이지는요, 페이지 번호하고 페이지 유형, 페이지의 사용 크기, 페이지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객체나 할당 ID 같은 정보를 이용하는데요. 예를 들면 SQL 서버는 1MB 파일에 16개 인스턴트로 할당되고, 각 인스턴트는 8K 바이트의 페이지가 8개로 이렇게 구성된다. 즉 페이지들이 다양한 페이지 관점으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페이지가 모여서 익스텐트로 구성되고, 익스텐트는 데이터 파일에 기본적으로 할당되는 이 할당 공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물리적 저장 공간에 대한 기초 이론을 좀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인덱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덱스라는 건요, 도서의 색인이나 사전과 같이 방대한 데이터가 있을 때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자 할 때요, 도서 목록을 검색하잖아요. 도서 검색하기 전에 예전에는 도서 서지라는 이제 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요런 뭐 어떤 문학 분류에 있고 뭐 저자는 뭐 이응으로 시작하고 책 제목은 뭐 Z로 시작하는, 그리고 책 번호는 뭐 094이다. 이런 이렇게 도서관에 가면 이렇게 이런 서지라는 것이 있는데, 책 제목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홍길동이다라고 하면은 이 서지에 있는 어떤 영역 문학의 섹터에 가서 그 저자의 이름과 책 제목의 이름을 찾아서 어느 책 번호에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이다라고 찾아주는 그런 것이 이제 책 서지인데요. 책 서지 목록을 보고 어떤 그 섹터에, 그러니까는 뭐 전체 서점의 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문학이 있고 뭐 사회가 이런 것이 있고 뭐 그다음에 뭐 해외, 그다음에 뭐 과학, 뭐 이런 그 책의 영역이 있다고 하면 내가 찾고자 하는 책이 어느 곳에 있는지 한번 대략 이렇게 파악이 될 수가 있고요. 요 문학의 책꽂이들이 뭐 여러 가지 있다고 하면요, 이 책꽂이들 중에서 홍길동과 관련된 책은 대략 요 부분에 있다라고 하고, 책의 어떤 영역이 뭐 공상과학이다라고 하면 이 책에서 뭐 네 번째 열에 대략 있다라고 하면 요 위치를 가서 쭉 처음부터 끝까지 훑어서 그 책에 있는지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인덱스도 마찬가지입니다. SQL 서버 인덱스처럼요, 쉽게 다 아주 방대한 자료가 있을 때 기본적으로 분류 기준을 따라서 분류를 해주고 그 책의 위치 또는 데이터의 최종 위치를 아주 쉽게 찾아줄 수 있는 것이 인덱스라고 하는 거죠. SQL 서버에서의 인덱스는요, B트리라고 하는 밸런스드 트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뭐 어떤 조회 조건이나 이제 질문을 검색하는 조건일 때 데이터 블럭이 여러 개의 레코드를 저장하고 있을 때 이것을 처음부터 다 읽어서 해당 데이터를 찾으려고 하면 너무 소모적이고 낭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디스크에 있는 데이터는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에 비해서 속도가 10,000배 정도 느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드디스크에 있는 내용을 메모리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렇게 빈번하게 데이터 구조를 올리게 되면 너무 그 데이터를 읽는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오버헤드가 심하게 돼서 대략의 정확한 보조기억 장치의 위치를 쉽게 찾아주고 그것을 필요한 부분의 영역만 또는 페이지와 섹터만 이렇게 메모리에 올려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인덱스를 만들게 된 필요성입니다. 네, 다음은 SQL 서버에서의 이제 인덱스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도서의 색인이나 사전과 같이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 구조가 인덱스라고 했습니다.
또한 SQL 서버에서는 밸런스드 트리라고 하는 B트리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B트리는 데이터 검색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고안한 건데요. B트리는 4-10의 이 그림과 같이요. 이 루트 노드라고 하는 맨 위에 있는 루트 노드가 있고요. 인터널 노드라고 하는 중간에 이 내부 노드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테이블의 주소를 가지고 있는 리프 노드가 있게 됩니다. 이 인터널 노드는 다양한 뎁스를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그리고 이 모든 키 리프 노드의 이 뎁스가 다 이렇게 균형을 맞추고 있다고 해서 밸런스드 트리라고 합니다. 이 노드의 그 뎁스가 모두가 이렇게 평균적으로 균형을 다 맞게 돼 있다고 해서 밸런스드 트리라고 하고요. 비트레이 강노드는 이 키 값하고요. 키의 값하고 주소 키의 값과 주소 인터널 노드와 상위 노드, 하위 노드와 관련된 이 주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키 값은 오름차순으로 저장되어 있고요. 키 값의 좌우에 있는 포인터는 그 각각의 키 값보다 작은 값과 큰 값을 가진 다음 노드를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키 값의 좌우의 각각 포인터는 각각의 키 값과 작은 값의 큰 값의 다음 노드를 가리키게 돼서 그 키 값을 비교하면요. 다음 단계 노드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설명에 예를 들면 이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정의를 드리면요. 트리는 가장 상위에 있는 가장 상위에 있는 이 노드가 루트 노드라고 하고요. 이 모든 검색은 이 루트 노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밸런스드 B트리를 이용한 인덱스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모든 검색은 루트 노드에서 시작해서 인터널 노드를 계속 지나서 마지막에는 리프 노드까지 가서 이 해당하는 값을 찾게 되면 그 주소 값이 물리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어느 주소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리프 노드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B트리는 키값이 새로 추가되거나 삭제될 경우에는요, 이 동적으로 노드를 분할하거나 통합해서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B트리에 대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4-11과 같이요. 최대 3개의 자식을 가지는 이 B트리에서 만일 3이라는 그 숫자를 찾게 된다면요. 어떻게 검색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루트 노드로 일단 검색을 해봅니다. 루트 노드의 값이요. 3이랑 비교했을 때 3이 아니죠. 3보다 적으면 왼쪽으로 갑니다. 아니 3보다 크면 오른쪽으로 가겠죠. 4보다 크면요. 이 가운데 루트 노드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값보다 크면은 오른쪽으로 가고 적으면 왼쪽으로 갑니다. 이 3이 4보다 적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이동했더니 이 인터널 노드의 첫 번째 연결되어 있는 인터널 노드의 루트 노드의 값은 지금 2가 되어 있는데 2가 3보다 비교했을 때 3이 더 크다면 이거는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또 다음에 있는 리프 노드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 값이 3이랑 같으면 이 값이 가지고 있는 포인터의 주소 값을 불러오게 되는 거죠. 즉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가면서 실질적으로 1번부터
만일 이제 7번까지의 숫자가 있다고 하면 7이라는 검색을 했을 때 최대 7가지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두 번의 비교만 이 이루어지니까 엄청 검색 속도가 좀 짧게 빠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삽입이 비트리에서 이제 삽입 같은 경우는요. 루트노드에 시작해서 값을 비교해서 삽입할 위치를 각각에 찾게 되고요. 그 값에 저장될 공간이 없으면 이 노드가 새로 분할돼서 새로운 인터널 노드를 만들고 그 인터널 노드를 만든 다음에 제 값을 재배치하는 값들을 항상 유지하고요. 중요한 건 밸런스드 트리이기 때문에 항상 이 균형 뎁스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래서 비트리에서의 검색은 루트 노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두 번째, 그 중간 단계인 내부 노드에서 해당 노드를 찾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리프 노드까지 이제 도달하게 되고 리프 노드에 도달되면 저장하는 위치가 검색이 만족하게 되면 그 값을 그 리프 노드에서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으로 찾아가게 되면 그 주소가 저장되어 있는 값을 알게 된다. 이러한 것입니다. 다음은 SQL 서버에서 제공하는 인덱스의 종류입니다. SQL 서버에서는요, 두 가지 인덱스를 제공을 하고요. 첫 번째는 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제공이 되고요. 두 번째는 non-clustered 인덱스, 비클러스터드 인덱스가 제공이 됩니다. 클러스터 인덱스는요, 연속된 키 값을 레코드로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이렇게 제공되는 묶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 2, 3 다음에 2값과 3의 값들이 쭉 이어져 있죠, 페이지에. 그리고 이렇게 저장 장치에 쭉 이렇게 시퀀설하게 이 페이지에 계속 이어서 저장한다는 의미입니다. 테이블당 하나만 생성할 수가 있고요. 리프노드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위치에 대한 RID 값이만 알고 있다면 테이블 열 전체들이 쭉 저장이 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묶음 단위로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것은 아주 쉽고요. 하지만 이것이 리프노드에 저장되는 데이터의 RID를 저장하는 대신 테이블 그 열 값 자체를 저장한다는 것이 이제 큰 특징입니다. 만약 이제 새로운 뭐 삽입이나 변경이 발생할 때는 인덱스의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단점이고요. 두 번째는 비클러스터드 인덱스입니다. 이거는 그 인덱스 주소 값은 비트리에서의 그 리프노드의 주소 값이 아까 클러스터드 된 그 데이터 저장 값이 아니라 주소 값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은 아까 저희가 그 그 비트리를 사용한 인덱스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는 페이지 번호와 뭐 페이지 안에 행의 위치가 이렇게 주소로 표시되어 있고요. 각각의 주소들은 그 데이터의 삽입의 그 결과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덱스 생성할 때 고려사항입니다. 인덱스에서요, 데이터를 빨리 검색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인덱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인덱스를 생성했다고 해서 데이터 검색이 무조건 빨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데이터 양이 별로 없거나요, 데이터 값이 몇 종류 되지 않으면은 선택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선택도가 높으면 인덱스가 더 없는 것이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선택도라고 하는 거는요, 1을 분자로 하고요. 분모는 서로 다른 값의 개수가 이제 선택도라고 하는 겁니다. 즉, 같은 값을 가진 행들이 많으면 선택도가 더 훨씬 커지고요. 선택도가 좀
1 중에서 이제 1에 제일 가까운 값이 나온다면 선택도가 높기 때문에 굳이 인덱싱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값들이 다수적으로 많으면 실제 데이터의 주소를 한 번에 찾을 수 없고 옆에 물어봐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덱스 생성할 때는 항상 이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고려사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덱스는요, 웨어절에 자주 사용되는 속성을 인덱스로 잡아야 한다. 두 번째, 인덱스는 조인에 자주 사용되는 속성이어야지 뭐 어떤 효과가 있다. 다음에 단일 테이블에 인덱스가 많으면요,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그러니까는 테이블에 뭐 여러 가지 애트리 속성들이 있는데 이 속성을 모두 인덱스를 걸어버리면 이 인덱싱을 계산하는 거에 대한 오버헤드가 훨씬 많아서 속도가 느려진다는 의미입니다. 속성이 가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고요. 그 애트리뷰트의 그 선택도 아까 말씀드린 1분자가 1이고 분모가 서로 다른 그 애트리뷰트의 개수라고 하면 아주 키처럼 모든 값이 다르게 된 경우라면 선택도가 아주 낮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선택도가 낮을 경우에는 각각의 주소들을 다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인덱스 사용 시의 문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크리에이트를 하고요. 유니크는 이제 선택이고요. 클러스터드냐 아니면 non 클러스트냐라고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create index는 필수고요. 인덱스 옆에 인덱스 이름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어느 테이블에 인덱스를 걸지라고 하는 것이 on 테이블 이름, 그리고 가로치고 속성 이름을 치고 ascending이냐 descending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덱스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질이 4-23입니다. 북테이블에서 북네임을 열을 대상으로 non-cluster 인덱스를 생성을 했고요. 인덱스 이름은 ix 언더바 북이라는 것을 생성하는 인덱스 명령어는요, create를 하고요. create 인덱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이름이 ix 언더바 북이죠. 그리고 북 테이블 내에 인덱싱을 주는 거고요. 그 인덱스를 지정하는 속성은 북네임이었다. 이렇게. 그래서 create 인덱스 그 다음에 인덱스 이름 ix 언더바 북이라는 인덱스 이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 북 테이블 내에 인덱싱을 주는데, 인덱싱을 주는 것 중에서 어느 속성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북 네임을 인덱스의 속성으로 잡았다라고 하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을 치는 것이 문법입니다. 다음 4-24의 실습예를 보겠습니다.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네임열을 대상으로 설정한 인덱스 CIX 언더바 커스터머를 생성해라. 예. 이거 일단 한번 예제 한번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크리에이트를 했고요. 클러스터드, non 클러스터를 쓰는지는 선택이라고 했죠. 그래서 create 클러스터 인덱스를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명은 CIX 언더바 커스터머라고 했고요.
테이블명을 어떤 테이블을 대상으로 인덱싱을 했냐면 커스터머 테이블을 대상으로 했고요. 네임열을 대상으로 인덱싱을 잡았다면 가로치고 네임으로 설정을 합니다. 다시 한번 직접 한번 해볼게요. 크레이트를 했고요. 클러스터 인덱싱을 줬습니다. 클러스터는 리프 노드에 주소값이 있는 게 아니라 이 값 자체가 쭉 있다고 했죠. 그리고 크레이트 클러스터 인덱스를 지정하는 문법이고요. 그다음에 인덱스 이름이 필요하겠죠. CIX 언더바 커스터머 인덱스 이름을 줬고요.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 대상이냐 온,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명 커스터머를 대상으로 인덱싱을 했고요. 인덱스를 설정하고자 하는 속성의 이름이 네임열을 대상으로 했네요. 네임 가로 닫고 세미콜론 엔터 치면은 기존에 있던 커스터머 테이블에서 네임을 대상으로 하는 인덱싱이 설정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북테이블에서 퍼블리셔하고 프라이스 열 두 가지 열을 대상으로 인덱싱을 잡는 얘인데요. 인덱스 이름은 ix 언더바 북2라는 겁니다. 네, 크레이트 인덱싱을 하고요. 크레이트 인덱스를 하고 인덱스 명이 들어가고요. on을 치고 테이블명을 치고 가로 닫고 인덱싱을 주고 싶은 애트리뷰트의 명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다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크레이트 인덱스를 하고요. 인덱스 명을 써야죠. ix 언더바 북2를 하고요. on을 한 다음에 테이블 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테이블 명 뭐라고 했죠? 북테이블이죠. 북테이블에서 인덱싱을 주고 싶어하는 속성은요. 여기서는 퍼블리셔하고 프라이스입니다. 퍼블리셔와 프라이스를 두 개에 대해서 인덱싱을 줬고요. 가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인덱스를 생성하는 걸 연습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MS 매니지먼트 스튜디오에서도 이렇게 인덱스가 생성이 되면요, 인덱스에 대해서 실제 어떤 정보를 확인된 인덱스에 대해서 실행 계획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인덱스들이요, 재구성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인덱스는요, 비트리 같은 경우 데이터의 수정, 삽입, 삭제가 이루어지면 노드에서 주기적으로 갱신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이제 주소 값의 이 위치된 것이 여기 페이지 저기 페이지 다른 곳에 막 이렇게 벌려져 있고, 이것을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 페이지들 내에 사용되지 않는 정보들이 너무 많아서 비사용되는 이렇게 주소들이 많아서 너무 이렇게 페이지별로 이렇게 좀 쪼개지는 현상이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고 이렇게 빗금친 것이 사용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렇게 데이터들이 페이지가 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쪼개진다라는 것이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단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별로 사용되는 레코드가 이제 비계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성능 저하, 이 다양한 페이지들을 왔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이 오버헤드가 발생되고요. 이럴 때 성능 저하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러한 성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서 알터 인덱스라고 하는 인덱스 재구성을 하게 됩니다. 알터 인덱스는 리빌드라고 하는 옵션이 있는데요. 리빌드라고 하는 옵션은 단편화가 이루어진 프래그멘테이션이 이루어진 인덱스를 이제 버리는 역할 작업을 하는 거고요. 리오거나이제이드라고 하는 거는 인덱스 페이지를 합병하거나 이제 프래그멘테이션을 제거하는 작업이 리오거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덱스의 알터 인덱스 명령을 사용하는 예시를 보겠습니다. 알터 인덱스라고 하면요, 인덱스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바꾸냐라고 보면 인덱스 명칭하고 on을 쓰고요, on 테이블명을 쓰고 여기에 뒤에 리빌딩 또는 disable, reorganization 이런 옵션을 쓰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만약 인덱스 ix 북을 재생성, 리빌딩 한다는 거죠. 다시 생성, 프래그멘테이션을 없앤다는 의미입니다. 단편화된 인덱스들은 다 이제 버려버린다 라는 거고요. 드랍 인덱스는 인덱스를 없애는 것이 이제 드랍 인덱스고요. 드랍 인덱스뿐만이 아니라 인덱스 리빌딩이라고 하는 것들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인덱스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다음은 프로시저하고 사용자 정의 함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예, 잠깐 일단 첫 번째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